먼저 동양과 서양이 형성되기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먼저, 서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1776년 영국 스코틀랜드의 애덤 스미스는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다시 말해, 가장 비옥하고 교양이 넘치며 근면하고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였지만, 이미 그 나라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의 부를 축적했다. 고 말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일꾼과 주인의 이해관계 대립은 곧 중국인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최하층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스미스의 말에는 일리가 있다. 예를 들어 1770년대에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었지만 영국의 평균 소득이 중국보다 이미 높았고 더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었다. 중국은 유럽 대륙 전체만큼이나 방대하고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라는 특성을 보았을 때 스미스가 살던 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인 잉글랜드를 골라 중국 전역의 평균 발전 수준을 비교하면 잉글랜드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왜 서양이 지배하는지 알려면 우선 서양이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관적인 이해하기 때문에 논의가 꼬이게 된다. 역사가 노만 데이비스 는 학자들이 서양을 정의하는 방식이 12가지나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처럼 각 정의에 따라 서양을 다른 모습으로 그리기 때문에 혼란을 주게 된다. 무엇이 서양의 가치를 구성하는지를 상정하고 그러한 가치의 원류를 찾기 위해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간의 흐름대로 역사 살펴보는 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45억 년 전 태양과 지구가 생성되기 전에 동양과 서양이라는 개념은 유용한 개념이 아니다. 적어도 대륙판이 현재의 위치와 비슷하게 도달한 다음부터나 동양과 서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탄자니아 올두바이 협곡의 유명한 발굴자 루이스 리키와 메리 리키는 상대적으로 뇌가 크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유인원에게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 호모 하빌리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호모 하빌리스가 지구상을 걷던 시절에는 동양과 서양의 구별은 의미가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이 종족은 동아프리카를 벗어난 적이 없어서 지역적 차이가 발전할 수 없었다. 둘째, 호모 호빌리스는 여전히 먹이사슬에서 낮은 단계에 있는 별난 유인원의 이하도 이상도 아니었다. 이 호모 하빌리스는 대략 1880만 년 전 지구에서 자취를 감췄다. 1970년대 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일련의 사건이 한꺼번에 변화를 촉발한다고 주장한다. 즉 약 180만 년 전 동아프리카의 기후는 건조해지고 있었고 탁 트인 초원이 호모 하빌리스가 거주하던 숲을 대체하고 있었는데 그 시점에 더 큰 뇌와 더 큰 키를 가진 원인이 등장한다. 나무가 사라진 초원 앞에 등장한 똑똑한 유인원은 초원에서 생존하는 법을 찾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돌연변이들은 그들의 유전자를 전체 유전자풀에 퍼뜨려 호모 하빌리스를 완전히 대체했다. 이 새로운 원인은 동아프리카를 벗어난 최초의 유인원이었다. 그들의 뼈는 아프리카 남단부터 아시아의 태평양 연안까지 전역에서 발견된다. 하버드대의 고고학자인 헬럼 모비어스는 머리가 좋은 종의 뼈와 새로운 종류의 석기가 종종 함께 발견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러한 도구들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을 아슐리안 주먹도끼라고 부른다. 모비어스는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아프리카, 유럽, 서남아시아에서 흔히 발견되는 반면에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 주먹도끼는 약 16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것이지만 사실 그보다 10만 년 전 조지아 드마니시에서 이미 원인이 존재했고 이들이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일반적인 도구가 되기 전에 이 도구들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그 이후에 이동해서 아슐리만 문화기술을 더 동쪽으로 가져가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가장 설득력 있는 답변은 모비영스 라인이 기술적으로 앞선 서양과 뒤처진 동양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기보다는 단지 주먹도끼를 만드는데 필요한 종류의 돌을 서양 지역에서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600년대 이래도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18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진화한 새로운 종을 호모 에렉투스라고 불렀다. 하지만 1980년대의 일부 전문가는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호모 에렉투스의 두개골과 동아시아에서 발견된 두개골 사이의 미묘한 차이에 집중하여 18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진화한 뒤 먼 길을 따라 중국까지 퍼진 원인에 호모 에르가스테르라는 새로운 학명을 부여했다. 즉, 호모 에렉투스는 아프리카의 서남아시아로,
인도에 분포한 호모 에르가스테르와 구별되는 순수한 동아시아 종이라는 것이다. 지난 100만 년 전에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별개의 원인이 동양과 서양에서 전화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지리가 가장 큰 상관이었을 것이다. 약 170만 년 전 아프리카를 빠져나온 원인은 아열대 기후에 잘 적응되어 있었지만 북쪽으로 이동해 유럽과 아시아 대륙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더 길고 혹독한 겨울을 겪어야만 했다. 동양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베이징 근처인 위도 40도선에 위치한 저우커우덴으로 약 67만 년 전부터 41만 년 전까지 인류가 이따금씩 거주한 곳이다. 베이징 원인은 키는 대개 160cm이며 오늘날의 유인원보다 털이 적다. 그리고 세로로 짧고 널쩍한 얼굴과 낮고 평평한 이마, 두툼한 일자 눈썹이 특징이며 위턱은 크지만 아래턱은 거의 없다. 또한 기저신경절은 거의 발달하지 않아 우리처럼 말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즉, 9세기의 동양에서 진화한 베이징 원인은 우리와 매우 달랐다. 많은 외국 학자들은 이들이 네안데르탈인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네안데르탈인은 큰 뇌와 넓은 신경관으로 섬세한 손놀림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이전의 원인보다 더 큰 무리를 지어 살았고 더 효율적으로 사냥했으며 더 오랜 기간 동안 한 영역에 머물렀고 이전의 원인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서로를 보살폈다. 또한 죽은 사람들 일부를 의도적으로 매장하기도 했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서양이 동양보다 더 발전했다는 결론을 피하기는 힘든다. 그렇다면 현재의 유럽인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네안데르탈인 인종의 후계자이고 아시아인은 미개한 호모 에렉투스의 후손이기 때문에 오늘날 서양이 지배하는 것일까? 라고 묻는다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아니다이다. 유럽인은 우수한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았으며 아시아인도 열등한 호모 엘렉투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 대략 7만 년 전에 등장한 새로운 호모종이 아프리카에서 나와 기존의 다른 종들을 완전히 대체한 것이다. 우리와 같은 종인 호모사피엔스는 그 과정에서 네안데르탈인과 분명히 종간교배를 했다. 현생 인류종인 호모사피엔스는 무수한 시련, 실수, 멸종의 위기를 겪으며 좋기 10만 년간 진화해왔지만 기후 조건이 개선되자 가장 유리한 변이를 가진 인구 집단이 덜 영리한 인간의 번식을 능가하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누적적으로 진행되어 호모사피엔스의 행동은 다른 원인의 행동과 차이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과정이 시작되자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생물학적 구분이 뚜렷했던 시절도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 우리 선조들이 이동하면서 신인류가 가는 곳에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이전의 원인이 결코 발을 디디지 않았던 대륙은 호모사피엔스가 도착했을 때 대형 사냥감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기원전 3만 5천 년이 되자 이 대형 동물들은 모두 멸종했다. 또한 현생 인류가 기원전 3만 5천 년 전에 이르러 유럽에 진입하자 1만 년 안으로 15만 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던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져버렸다. 현생 인류가 원인을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과정은 서양의 지배에 대한 인종적 설명이 일리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데 결정적이야. 아니면 식량을 둘러싼 경쟁에서 그들을 그저 능가했을 뿐인지는 아직까지 모른다. 오늘날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우리는 호모사피엔스가 현생 인류 이전의 인간들과 교배했을 가능성과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보다 생물학적으로 덜 발달했을 가능성을 직시해야 한다. 1987년 유전학자 레베카 칸이 이끄는 연구팀은 연구 결과에서 세 가지 핵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다른 어느 곳보다 아프리카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가장 크다. 둘째, 나머지 세 개의 유전적 다양성은 아프리카 내 다양성의 일부에 불과하다. 셋째, 가장 멀리 거슬러 올라가는 미토콘드리아 DNA 계보는 모두 아프리카에서 기원한다는 것이다. 즉 현생 인류가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여자 조상은 틀림없이 아프리카에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어쩌면 최초의 아기 걸음마는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일어났을 수 있다. 또한 동양인과 서양인이 생물학적으로 실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서양 지배의 토대를 생물학에 두는 인종 이론은 실제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처럼 생물학 그 자체는 왜 서양이 지배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인종이론이 틀린다면 동양과 서양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이에 대한 답변은 유럽인에게서 찾을 수 있다. 한마디로 현생인류 같은 것이 존재하던 시절 이래로 유럽인은 동양인보다 문화적으로 언제나 우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확신을 심어주는 증거는 1879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8살 마리아 산스데 사우투올라에 의해 발견된 기가 막힌 들소 천장화이다. 이러한 동굴벽화는 세계 다른 곳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다. 결과적으로 최초의 원인이 아프리카를 떠난 뒤 기술적, 지적, 생물학적 차이들은 150만 년 넘게 축적되면서 구세계를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의 서양과 호모 에렉투스의 동양으로 나누었다. 10만 년 전 무렵 서양은 상대적으로 앞선 기술을 갖췄고 심지어 인간성에 대한 암시마저 엿볼 수 있는 반면 동양은 점점 뒤처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6만 년 전 완전한 현생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나오면서 이 모든 차이를 일소해버렸다. 그리고 2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영국에서부터 시베리아까지 흩어져 있던 작은 인간 집단들은 동양과 서양을 나누기보다는 둘을 통합했다. 어쩌면 인간의 발 아래 있던 지구가 요동치지 않았다면 이 상황이 그대로였을지도 모른다.